마이크 들고 해도 되겠어요. 마이크도 되는 것 같은데. 사람도 3명밖에 없지만. 밑에, 오른쪽 밑에 59% 됐다. 네, 진실을 인식하고 말해요.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번 날아가가지고 되게 약간 좀 상태가 같이 생각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제 언어로 그냥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그냥 좀 보시고 교수님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실 인식 능력을 마비시키는 비슷한 거 나왔어요. 술, 담배 이런 거를 막 하고 어디 중독되고 하면은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제 마비시킨다. 근데 진실이 뭔지 잘 모르. 진실 인식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을 인식하고 싶기도 하고 우주를 인식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 인식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궁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다음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길러야 된다가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언어에 대해서 조금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알고 있어도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게 코칭도 언어로 저희는 모든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어도 표현한 능력이 부족하면 좀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직을 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정직한 거 너무 좋은데 정직과 진실은 다르다. 정직한 건 그냥 그대로의 정직일 뿐인데 진실은 그 모든 걸 다 온전 안에 속해 있는 게 정직이래요. 완벽해져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진실해져야 된다. 네 번째. 진실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뭐 지구가 돈다 이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뭐 코페르니쿠스 그래도 태양이 돈다 뭐 지구가 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진실은 나중에 또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자세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단적인 믿음보다는 진실을 이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 신념 난 뭐 내가 믿는 대로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도 모르면서 막 신념대로 행동하면 좀 제일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제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갖추기 아닌 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렵대요. 근데 이제 뭐 화형을 당하더라도 제가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춰야 된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실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진실을 향해 가는 길은 저절로 마련된다. 그러니까 난 진실대로 살아갈 거야 막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어찌 이거 빨간색인데 어찌 빨간색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진실을 인식 시작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하게 그러니까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결국에는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진실을 아는 사람 또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진실은 없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빨간색 표시가 안 되네요. 돼 있어요. 진실은 너무나 중요하다. 결국 그 얘기고 진실을 이제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민감성이 필요하다. 민감하게 진실을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또 말할 수 있는 용기랑 표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무지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진실의 힘, 여기 빨간색 부분 읽어보면은 변화 가능성, 진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실의 미묘함과 완전성을 인식하는 것은 많은 인식과 민감성 그리고 강한 어휘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좀 무지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대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좀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조금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어휘가 나오는데요.
어휘가 좀 해석이 잘 안 돼서 첫 번째 보면 true and accuracy 정확성. 그러니까 진실 대 진실이 아니고 진실 대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성은 약간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표준 측정 이상, 정확성 그 이상이 어떤 진실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성 이상의 진실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팩트보다 진실. truth and fact. 그러니까 진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어떤 내면의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의미로 증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뭔가 전통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런 거 조금 반할 수도 있다. 그게 진실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념보다 진실. 그러니까 신념이 있고 도그마, 신념이 있고 진실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신념이 그렇게 막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갖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신념은 진실을 해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화, 아까 전에 진화가 나왔는데 진화란 성장이라는 얘기가 조금 이제 비교가 돼요. 네 번째에 보면은 그러면 진화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화를 의미하는데 성장은 강해지거나 나아가는 것. 둘 다 좋다. 그 다음에 무결성과 정직성. 무결성이 아까 온전한 함이에요. 온전함이랑 무결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온전함이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차별성과 정의, 차별성과 어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정의를 알 수. 정의가 이제 진실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구별을 좀 해야죠. 뭐가 진실이고 아닌 거 일단 구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가 잘 정돈이 돼 있어야지 또 표현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정의랑 어휘라는 얘기랑 비교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진실 어떻게 우리가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었냐를 알아보는 방법. 진실보다 목표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 지향적이다 목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실을 봐야 된대요. 이 일을 하는 것의 진실, 단순한 수치라든지 단순한 어떤 이득보다는 진실이 중요한 거를 찾아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기업 보면은 뭐 환경 친화적이라든지 뭐 저기 사원 우선주의라는 그런 기업이 오래 가잖아요. 나중에 뭐 우리 저기 파리바게뜨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사람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좀 한순간 휘청거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다 진실을 이제 쫓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빨리 거짓을 알아낼 수 있다. 거짓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가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너를 위해서야 이런 얘기. 뭐 우리를 위해서야 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 거짓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간파를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창의적으로 된다는 거가 또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적으로 된다. 진실을 알게 돼서 어떤 걸까요? 내가 진실적으로 알게 돼서 창의적으로 된다. 고정관념에 쌓이지 않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진실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더 몰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결과가 좀 창의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진실을 제일 최우선으로 두면 거기에 맞는 어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얘기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 인식 능력 마비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 조금 빨리 나가볼게요. 술, 담배, 스트레스는 진실을 가린다 이랬습니다. 역시 제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남편은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
5년 뒤에 술 담배 술 끊으실 겁니다. 5년 뒤 끊을 겁니다. 이러고 다녀요 제가. 그러면 집에 와서 5년 뒤에 끊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그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부담 갖지만 하는데 저는 약간 세뇌당하라고 약간 하고 있습니다. 술 먹을 때마다 생각나. 5년? 4년 남았나? 그래서 맨날 칭찬해줘. 되게 술 조금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진실을 마비시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조정된 어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데 딱 가끔 가다 보면 상대방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맞는 단어를 딱 집어줘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잠시만요. 정직한 사람, 진실성,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단지 정직한 사람, 그거보다는 온전. 뭐가 다를까요? 잠깐만 생각해보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넘어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뭔가를 감추고 있어도 딴 사람한테 그냥 착하게만 보이면 되는 거고, 진실한 사람은 그런 거짓된 것도 감추는 거 없이 다 드러내야 되니까. 오히려 그렇긴. 네. 정직은 정직. 그냥 나로 향해 있는 그런 진실인 것 같고, 온전함은 약간 밖으로 향해 있는 정직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정직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나도 정직하지만 그 사람 다른 상대방의 온전함도 좀 캐치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실성도 같이 좀 알아봐주고 그런 느낌도 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다라는 거는 그냥 사안에 대해서 그냥 똑바로 얘기하고 숨김이 없는 거라고 하면은 진실한 건 이제 그때 이제 22강에서 이제 우체국에다가 진실을 말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고치게 하고 막 이러는 거라든지 좀 불편하지만 어떤 것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보다는 진실. 그 다음에 진실 4번이 진실은 때로 변화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바뀌죠. 여러 가지 뭐 세월에 따라서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5번 진실은 펼쳐지고 계속해서 명확해집니다. 여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의 신교인 고 앤서니 드마일로 신부는 악마와 지인이 함께 걸어갔을 때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한 한 남자가 뒤로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악마 친구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악마한테 다 진실이 떨어진 거예요. 뿅. 이거 진실이 나와버려고 세상에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냐? 사람들 더 걱정되지 않아 악마? 이렇게 물었더니 악마가 대답합니다. 아니 이것은 곧 그 신념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해석이 좀 조악해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실이 아무리 눈앞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은 뭔가 왜곡된 신념으로 그게 좀 바뀌어버린다. 네, 그런 느낌?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좀 찾아야 된다. 어떤 잘못되어 있는 신념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잠시만요. 스승이 이런 게 뭐냐면 진실에 대한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힘이 없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스승의 이론에, 자기의 스승의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과학자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스승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야? 진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뭐 욕먹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 자기가 욕먹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맞는 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진실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좋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옳은 것보다는 조화, 뭐 협력 이런 거를 좀 우선시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제 뭐 그 상으로.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진실이라고는 생각이 들면 그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 8번. 진실을 인식하는 것이 때때로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진실을 한번 인식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막 이걸 거부할 수도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진짜가 뭔지를 이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아, 제가 기억났어요. 이걸 하다가 왜 혼란스러웠냐면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시야 이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일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A랑 B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 이거는 다른 사건이야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짜 다른 사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데 이렇게 사람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진실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렇지만 진실을 인식 한번 하면은 좋아지니까 인식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봐라. 그 다음에 9번째, 진실은 당신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는 뭐냐면 아까도 진실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진실은 막 고정되어 있는 거고 막 불변한 거가 있는 거라서 막 그걸 찾아야 돼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 안에서 진실이다라는 게 또 떠오르기 때문에 막 찾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뭔가 어떤 옳은 자세로 좀 기다리면 내면에서 좀 알아챈다? 떠오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해서 한번 또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인식하고 말해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 인식 능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 네, 다음 2번. 진실 표현 능력을 기르기. 네, 3번. 정직을 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 4번. 진실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변화 수용. 극단적인 믿음보다는 진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갖추기.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진실로 향하는 길은 저절로 마련된다. 진실은 당신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진실은 없다. 너무 애쓰지 말고 좋은 자세로 기다려라.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구 이거를 하면서 번역하면서 가장 나에게 도전이 됐던 게 뭐예요? 진실. 어떤 걸 진실로 인식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진실이 어떤 거, 그러니까 진실 알아챈 능력 이걸 기르는 게 너무 힘들겠다. 약간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도전이 되는 게 다 이게 해석 자체가 너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실을 인식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막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것도 진실일 수 있지, 저것도 진실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어떤 걸 찾아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이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트루스 코칭이에요. 네. 진리 코칭. 그러니까 이 트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팩트가 있잖아요,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있잖아요. 그 진실이라고 하죠. 근데 진리는 그 위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진리야. 여기 트루스라고 하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 쓰잖아요. 진리.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보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트루스를 찾아보세요. 트루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트루스. 또 트루스를. 여러분들이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트루스.
quality of being true. quality. 캠브리지예요? 아니요. 아, 딕셔너리. 캠브리지 맞습니다. 음. 캠브리지 맞습니다. 오케이. The quality of 여기서 being 보면은 true. 뭐죠? 퀄리티죠. 이 퀄리티가 뭐냐면 질적인 특성을 퀄리티라고 합니다. ኳ티티는 양적인 거죠. 이게 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특성을 퀄리티라고 하는데 뭐가 되는 being true, 사실이 되게 하는, 사실이 되는 어떤 질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거기 좀 더 밑으로 내려가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fact or principle이라는 말이 있어요. principle, 원리. That is thought to be true by most people.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true,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원리.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 왜냐면 그래도 돈다. 그래도 됩니다. 종교 재판에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완전히 이단이야. 잘못된.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서 선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레너드가 이제 요게 뭐가 어디냐면은 15가지의 프로피션시 가운데 대단히 진리를 즐기기라는 그 프로피션시가 있어요. 레너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는 진리가 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야. 왜? 거기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그것이 나를 더 디벨롭하고 더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해가는 프로세스가 코칭이에요. 레너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뭘 얘기하냐면은 이 진리 두 가지예요. recogniz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이 있죠. 두 가지를 해요. 진리를 recognize가 또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걸 찾아봐야죠. recognize가 뭐예요? 구성하자. recognize. recognize. 자, recognize가 뭐예요? 아이, 진짜 한글로 쳤어. 길어. Tomorrow someone something because you have seen or heard him or her or recognize. experienced it before. 그러니까 거기 이 recognize는 뭐죠? 어떤 사람을 아는 거? something, 뭔가를 아는 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to know, 아는 것이죠. 그런데 You have seen. because,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experience it before, 전에. 맞아. 전에
recognize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진리를 recognize, 아는 거죠. 알면 말하게 되죠. 이게 예를 들어 뭐라고 하냐면요. The truth is the most attractive thing of all.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게 truth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고객이 아무리 심각한 이슈를 가지고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왜? 거기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고객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가 뭐죠? 거기 안에 있는 진리. 그래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기에 선물이 있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진료를 보려고 해봤는데 막 뭐 상담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정말 진리를 찾아서 마음이 또 놓이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긴장이 이완되면서 그렇게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진리가 여러 개인 건지. 자, 이제 그게 여기 나와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 distinction 뭐예요? distinction. 변화할 수 있다? 자, 첫째 뭐냐? accuracy를 너무 쓴다는 거예요. 이게 accuracy는 어떤 걸 assume, accepted, measure예요. 그러니까 being used to prove, 그러니까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measure, 측정 있잖아요. 이거를 accuracy. 그러니까 이 accuracy라고 하는 건 정확하다. 딱 제가 지금 정확한 거죠. 아, 그렇군, 이게 사실이다. 맞다. 이런 거잖아요. accuracy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진리를 입증하는 걸 accuracy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accuracy를 넘어서 truth는 뭐냐? 여기도 있죠. However, the truth may sometimes not be proven.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떤 스탠다드 메저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지금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실증주의라고 하죠. 예. 과학주의, 실증주의 요즘에 전부 그거잖아요. 증명,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증명해가는. 그러니까 양적 연구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가는 그런 뿐이잖아요. 근데 증명하지 않는 게 지난번 제가 그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도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without proof. 증거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증거 없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트루스도 마찬가지예요. 트루스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그죠? 어떤 뭐 경험을 하지 않아도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100% 믿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가 나와요.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팩트가 있죠. 팩트, 사실, 트루스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Truth is what is so for you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리가 다 다른 거야. 나에게 내가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그 진리가 for you 당신을 위해서 what is so 정말 그 트루스는 나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이잖아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팩트는 이제 프로벌에 또 있죠. 입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truth is 그죠? fairly personal이에요. personal. And may not be proven in a traditional sense. 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센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도그마. 도그마는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도 하고 이제 이 도그마 아시죠? 도그마. 도그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th는 여기 있죠. change. 진리는 change가 되고 and evolve. 진리는 뭐 진화가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레너드가 얘기하는 진리는 개인적인 거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의 진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너드의 코칭이 파워풀하게 뭐냐면 고객을 코칭을 할 때 고객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진리를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해본 거야. 몰라. 그거조차도 몰라. 근데 코치를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코칭을 받으면서 그 속의 진리를 발견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진화시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투루스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26번의 이 개념을 모르면 프로피션시 15가지 프로피션시 가운데 릴리시스 투루스 진리를 릴리시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아주 대단히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단히 즐겨라. 이게 이 15가지의 정말 프로페셔널 코치들이 숙달되어야 할 고급 역량. 예. 그 15가지 중에서 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레너드가 얘기하는 거는 투루스보다 더 중요한 건 릴리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모든 것에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엄청난 거예요. 이게 프로페셔널 코칭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이 모델 중심으로 코칭하는 이거 전혀 진짜 너무 수준이 낮고 이건 원래 레너드의 프로페셔널 코칭하고 전혀 다른 건데 자꾸 문제 원인을 찾고 장애물을 찾고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될 건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걸 코칭이라고 하고 그걸 또 코칭 심리학 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레너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레너드가 이 코칭이라는 이 인더스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컨설팅이나 이게 있나요? 없어요. 트루스를 찾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애가 공부를 못해. 힘들어해. 거기 진리가 있다고. 그 진리를 아이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흥분하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내가 영감을 주는 게 코칭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될 때, 그죠? 그게 인스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확 달라져요. 180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 도그마는 딱 틀에 박히고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면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원인이 고달픈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알게 되잖아.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에 진리가 있죠. 예.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어요. 환경에, 상황에, 사건에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우리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모노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나는 이 레너드가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그 레너드가 얘기했죠. 성공의 정의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레너드에게 성공 뭐예요? 다시 복수. 매력적인 사람 되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이스하단 말이 성공이라고. 그 레너드는 여러분 이 스물여덟 가지 원리는 레너드의 성공의 원리 세 가지가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 28가지 원리는 뭐냐면요. 뭐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이스하다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이스하다고 하는 게 성공이라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레너드에게 성공. 죄송해요. 딴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 내가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것이 뭐냐면요. 레너드에게 성공은 나의 창의성을 즐기는 거다. 야, 대단하다. 그런 창의성을 즐기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레너드는 계속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요. 창의성을 즐기는 거예요. 인조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nurturing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nurturing relationship. 이 관계가 양육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이 레너드라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야, 레너드는 내가 성경을 40년을 지금도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연구하고 있잖아요. 문장 단위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가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고. 무슨 소리지? 막 이럴 것 처음 같아. 들은 얘기죠. 진리.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 진리를 발견해. 그러니까 코칭은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프로세스예요. 진리를. 근데 그거를 이건 20년을 연구해가지고 이 15가지의 프로피션 코칭 시스템을 완성한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죠. 근데 그것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김은미 코치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고 정말 익사이팅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부분이 다른 비종교인들한테는 알아차림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너무 영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전부 종교 기관이 됐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경험한 최고의 경험이 뭐냐면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한 가지 너무 단순해.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 깨달음 얘기하자면 깨달음. 그러니까 그 깨달음하고 다른데 그 깨달음이 뭔지 알아요? 불교. 제가 다르다고요? 종교 철학을 5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불교, 도교, 아프리카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철학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불교도 철학이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그걸 내가 이제 5년 동안 내가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를 받으면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슬람교나 모든 것들은 전부 뭘 강조하냐면요. 수행을 강조해요. 도를 닦아야 돼. 그리고 뭔가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라지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몰라야 몰라. 나 몰라.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모라지경, 그래서 해탈의 경지로 간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근데 근데 원래 기독교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 수행이 아니거든. 은혜지, 은혜.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거저 베풀어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를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단순해.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해야만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게 너무나 다른 거야. 근데 거기에 핵심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죠. 내가 진리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정말 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성경을 한번 보고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나는 그래요. 저도 얘기했죠. 코칭의 바이블은 바이블이라고 그러면 왜? 코칭은 하나님의 컨버세이션이에요. 전혀 달라요. 관점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개통 철학이 만들어져 있잖아. 내 퍼스펙티브가 있잖아.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고 평가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른 분이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게,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그죠?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뭘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다이나믹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트루스가 레너드의 트루스를 알게 되잖아. 베네핏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기회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를
내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최적의 동기부여가 되는 걸 몰라 사람들은. 근데 코치를 만나면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게 진리를 알게 될 때 이게 이제 코칭을 통해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레너드가 지난번 제가 설명했죠. 기억나요? 네? 시츄에이션 있죠. 그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 심텀이죠. 그죠? 거기에 얼전시가 있죠. 긴급성이 있죠. 그게 프로블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심텀이 있는 거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긴급성이 있는 거야. 그게 나에게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긴급성이 있잖아. 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프로블렘이야. 근데 코치를 만나면 이 프로블렘 속에 어퍼추니티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프로블렘을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 어퍼추니티를 발견하게 되는 이게 진리야. 이게 레너드의 그 진리라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에게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진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로우하고 이볼브가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그마가 아니라 트루스다. 그 다음에 그로우 나를 성장하는 걸 넘어서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evolve. 그러니까 evolve means to change by mutation. 이렇게 있죠. To grow means to get stronger. 더 좋아지게 하고 더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여기 돼 있죠. Who you are already. You already are.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는 거야. 그게 to grow야. 근데 뭐죠? 그 evolve는 뭐냐면 새롭게 바뀌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너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변화가 아니라 진화예요. 코칭은 프로페셔널 코칭은 사람을 진화시켜요. 완전히 뒤바꿔놓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는 definition 있죠. 정의. definition. 이 아니라 distinction이야. distinction. 그쵸? definition과 distinction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은 definition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레너드는 distinction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accuracy가 아니라 truth다. 이게 distinc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가지고 비슷한 두 단어를 가지고 그 하나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distinc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truth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야. 이게 distinction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distinction은. 그 다음에 vocabulary. vocabulary가 아니라 distinction이다. 그 사전에서 정의하고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vocabulary를 넘어서 distinction이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것들을 우리가 캠퍼스 딕셔너리를 보면 이 단어의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 그러니까 레너드는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원리가 28가지 원리들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디스팅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트루스라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90% 이상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결국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가치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트루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뭐랄까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경험하는 거죠. 사실을 넘어서 진실, 진실을 넘어서 진리.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어떤 질적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걸 알게 되면 뭐 오케이. 네. 자, 그걸 레코나이즈 했어. 그 다음에 뭐야? 텔. 여기서는 이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리는 보통 이 진리를 발견해가는 우리 이게 뭐예요? 연구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럼 그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그 연구 방법을 사용하죠.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과 학문이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 근데 그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적용이 되죠. 그죠? 네. 그럼 좀 더 나아지게 되죠. 자, 여기서 tell the truth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발견해가는 그게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리를 철학자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네. 거기 뭐가 있을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거. 훗설은 45,000 쪽에 연구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 현상, 그죠?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꽂혔죠.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죠. 그래요. 책들은 다 뭐죠? 행복에 관한 책을 썼어. 뭐야? 행복에 관해서 발견한 원리를 책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행복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때는. 그래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1대1로 나에게 맞춤식. 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끝. 오늘 트루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참 진리를 찾으려면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요. 호기심을 갖고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은 아니고 그냥 언어가 너무 좀 미개한 게 아닌가. 왜냐면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진리에 근접도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맞아요. 이번에 비트겐슈타인 하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가족 유사성 이런 게 그러니까 결론은 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런 유사성? 비트겐슈타인이 나왔으니까 비트겐슈타인 얘기 좀 하면 비트겐슈타인은요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의미가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수학, 과학,
논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명확한 거예요. 예. 1 더하기 1은 2다. 명확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해야 되는데 철학에서 형이상학, 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말하냐 이거. 왜 철학자들이 왜 이데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철학 끝이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저 초등학교 가서 이제 이걸 하잖아요.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면 형이상을 부정한 거냐?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라는 거야. 그거를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1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해요. 시골로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요. 어린이 세계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린이 사전을 만들어요.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면서 아하 컨텍스트가 중요하구나. 그 컨텍스트 그게 이제 그게 후지 철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 뭐가 나오죠?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게임이 아니에요. 그 게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나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봐요. 놀이에요, 놀이. 언어 놀이에요. 놀이는 뭐예요?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비슷해요. 이 레너드의 저기하고 아주 많이 비슷해요. 예. 이게 어떤 그 게임은 놀이는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기는 뭐야 이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의 한계를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깨달은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철학도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알아듣지 못한 말들을 다 하는 거야. 철학자들이. 그래서 보통 철학 그러면 쉬운 말을 못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 20세기에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잖아요. 철학자 중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정말 대단해요. 언어학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줬고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 이 언어학의 화형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게 달라요.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이 다른 거야. 똑같은 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화를 낸다라고 할 때는 화는 분노예요. 근데 화를 입는다 할 때 화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뉘앙스와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발견한 게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철학입니다. 철학적 탐구. 그래서 이제 언어의 그런 그 한계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한 건데,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 진리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코칭이에요. 레너드가 이야기해요. 어. 10분간 휴식. 오늘 이것도